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헬프입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간단한 간별 진단만 설명드려서 아쉬웠는데요. 이번엔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 전부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로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올드 코엑스 카페는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전 영상에 있던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급성 보통 스페시픽한 내용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온셋입니다. 온셋에서는 발생 상황도 같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음식 먹고 아프지 않았는지는 위장염 때문에 물어봐야 하고요. 성관계와 연관 있는 아픔인지 아닌지는 여성 질환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입니다. 혹시 아픔이 이동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요. 충수염이 치골 상부에서 우하복부로 옮겨가는 복통으로 생길 수도 있어서 옮겨가는 복통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은 캐릭터죠. 타는 듯한 아픔은 GERD, 박동성 아픔은 복부 대동맥류랑 연관이 있어서 같이 물어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팩터입니다. 식사랑 공복은 에 따라 달라지는 복통은 위염이랑 GERD랑 관련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음주 많이 하고 아픈 건 췌장염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배뇨 시 아픈 건 요로결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배변 시 완화되는 아픔은 IBS랑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웠을 때 더 심해지는 아픔은 GERD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내시경 받았는지 정도 한번 과거에 있는 걸로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입니다. 엔세이즈는 궤양이랑 궤양 천공을 일으킬 수 있어서 물어봐야 하고요. 안티는 복통 및 설사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한 번쯤 물어보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력에서는요. 주변에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 있진 않은지, 또 같은 음식 먹진 않았었는지 한번 위장염 의심되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력에서는요. 임신 가능성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게 액토픽, 한마디로 자궁의 임신이 의심되면 물어봐야겠다. 복통은 이제 문진할 게 너무 많으니까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일단은 눈, 입, 손등 피부 긴장도, 복부 시청타초, CVAT, DRE 정도 하는 걸로 해두고 시간이 남거나 특별히 의심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간염일 경우 감비종대 복수, 충수염일 경우에 로브징 조아스 옵츄레이터, 담남형일 경우 머피 사인, 여성 질환 의심 시 펠빅 이그잼 정도 추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감별 포인트 및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성 복통은 양이 많기도 하고 상복부 아플 때 감별해야 할 것들, 하복부 아플 때 감별해야 할 것들이 딱 나누어져 있어서 저도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Associated Symptom, 연관 증상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감별 포인트 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Associated Symptom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상복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GERD, 위염, 궤양, 궤양 천공은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 모아놨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GERD 특징은 가슴 쓰림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내시경과 함께 위산 측정 검사 식도에서 해볼 수 있고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걸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염과 궤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역시 내시경과 함께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혹시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염과 궤양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궤양은 특히 엔세이즈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염이 있으면 규칙적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궤양이 있으면 엔세이즈 먹고 있다면 약을 변경,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질환은 다 위산 억제제를 치료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궤양천공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토요를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느낌표로 표현해 봤고요. 내시경으로 검사도 하고 내시경으로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건 응급이어서 수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는 복부 CT를 주요 검사로 하는 거 또 모아보았습니다. 담낭염이랑 담관염은 RUQ 페인을 특징으로 하죠. 그리고 복부 CT 말고도 초음파로도 진단할 수 있고요. 진단된다면 항생제, 진통제, 그리고 심해진다면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겠죠. 담낭염, 담관염 원인이 콜레스테롤일 수 있어서 콜레스테롤 줄이라고 교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염입니다. 간염은 황달과 피로 증상이 있을 때 특별히 의심을 더 해볼 수 있겠는데요. 복부 CT와 함께 간염 항원 항체 검사, 간 기능 검사 같이 실시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간염으로 진단된다면 간 보호제와 함께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교육으로는 감염 예방접종 꼭 받아서 앞으로는 간염에 걸리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췌장염입니다. 췌장염은 술 많이 먹은 다음에 심한 고통을 이제 상복부에서 느끼면 췌장염 의심하면 되는데요. 복부 CT와 함께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췌장 효소 검사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수액, 그리고 항생제, 진통제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술 그만 드세요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AAA, 복부 대동맥류 파열인데요. 박동성 복부덩이를 특징으로 하고 파열이 된다면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복부 CT로 진단하고 수술, 수혈이 치료가 됩니다. 중요한 교육 내용은 응급이므로 수술 가능 또 입원 가능성 교육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APN입니다. 발열과 옆구리 통과, 배뇨 문제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죠. 복부 CT와 함께 소변 검사, 소변 배양해서 원인 균도 찾아야 되고요. 결국 치료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APN의 경우 방광염 증상만 있더라도 즉시 내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더 크게 아프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교육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복부입니다. 하복부에는 역시 복부 CT를 검사를 해야 하는 4가지 묶어보았는데요. 충수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충수염은 RLQ 페인을 특징으로 하죠. 복부 CT 또는 초음파로 진단하게 되고요. 진단 즉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써놓았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잘 쉬고 신체 활동은 자제하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실염입니다. 개실염은 LAQ 페인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역시 복부 CT로 진단하고요. 진단되면 보존적 치료로 나아지는지 봅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만으로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장 폐색입니다. 복통과 함께 복부 팽만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라 풍선을 그려보았습니다. 풍선처럼 배가 빵빵해진다면 소장 폐색을 의심해야 됩니다. 복부 CT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복부 엑스레이로도 이제 공기가 많이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된다면 수액이랑 콧줄로 일단은 급히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빼내는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2가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액을 처치하는 것이 장이 썩지 않는 걸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입니다. 혈뇨랑 배뇨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복부 통증에서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복부 CT로 진단하고 진단이 된다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돌이 빠져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안 나오면 안타깝게도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은 물 충분히 마셔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돌을 빼봅시다.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시경을 특징으로 하는 2가지인데요.
과민성 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변비 또는 설사를 특징으로 하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내시경으로 그리고 또 다른 기타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료는 저포드맵 시기를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줄이세요. 식습관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식습관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오로지 설사만을 특징으로 하고 가끔 혈변을 보아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역시 내시경으로 진단하고요. 조직 검사로 확진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항염증제, 면역 억제제로 하게 되고요. 역시 건강한 식습관 교육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를 검사로 주로 하는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궁의 임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질출혈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초음파와 더불어 임신 테스트를 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검사가 되겠습니다. 진단된다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으로 임신 중단을 노력해 보고요. 만약에 약으로 임신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통해서 임신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PID입니다. 성관계통이 있거나 질분비물이 늘어나거나 혹시 질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초음파와 함께 질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원인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진단이 된다면 항생제와 진통제로 증상 조절을 하겠고요. 심할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남은 2개는 난소염저원과 시스트 파열인데요. 심한 하복부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두 질환입니다. 난소염전 진단된다면 수술로 꼬임을 풀어야 되고 시스트 파열 진단된다면 수술로 출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관리는 잘 쉬고 실체 활동 줄이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급성 복통에 대한 모든 것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투 헬프였습니다.